아득한 옛날 서울 성곽 바깥 숭례문이 위용을 드러내기 훨씬 이전 한적한 마을에 김선달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서당에서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밤낮으로 책을 파고들어 나이에 비해 매우 뛰어난 학식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총명함은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고 동네 사람들은 김선달은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거다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세상 경험이 부족한 순수한 청년이었고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김선달은 드디어 과거 시험을 치를 나이가 되었습니다. 드높은 이상을 품은 그는 마침내 한양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른 새벽, 집을 나선 김선달은 험준한 소백산맥의 산줄기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정오 무렵이 되자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점심때를 넘어서자 서쪽 하늘은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산 그림자는 점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두컴컴한 산길은 금방이라도 맹수가 뛰쳐나올 듯 으스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선달은 어쩔 수 없이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 저 멀리 희미하게 등불이 비치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 김선달은 지친 몸을 이끌고 초가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무 문고리를 잡고 똑똑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장? 고요함이 감도는 듯 하더니 잠시 후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오고 문이 슬며시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하얀 소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지만 맑고 커다란 눈망울과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매는 슬픔 속에서도 숭고한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여인의 새하얀 소복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녀의 슬픈 아름다움은 더욱 애처롭게 빛났습니다. 니시오. 여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깊은 밤 숲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처럼 그녀의 음성은 작고 떨렸지만 맑고 청아했습니다. 저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손 김선달이라 합니다. 해가 저물어 길을 헤매던 중인데 실례를 무릅쓰고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는지. 김선달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간청했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분하고 깊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여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딱한 사정은 알겠으나 저희 집에는 방이 하나뿐입니다. 게다가 지금 상중이라 섣불리 남자 손님을 방에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겨우 찾아낸 집에서 냉정하게 거절당하자 김선달은 실망하여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다시 칠흑 같은 산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주인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보시다시피 날이 이미 어두워졌고 이 근방에는 인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험한 산길에서 밤을 지새우다 맹수라도 만나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부디 딱 하룻밤만 묵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김선달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김선달의 간곡한 부탁에 여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깊은 밤, 낯선 나그네를 들이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었지만 매몰차게 내쫓는 것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여인은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하룻밤만입니다. 부디 불편함 없이 편안히 쉬어가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고 수수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프로 엮은 돗자리가 깔린 방 한쪽에는 낡은 책상과 책 몇 권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퇴계 이황 선생의 매화도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에게 따뜻한 소미불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방은 허름하지만 아랫목은 따뜻하게 데펴져 있을 겁니다. 저는 윗목에서 바느질을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여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인은 작은 호롱불 하나만 남겨두고 방 안의 불을 모두 껐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방 안에는 호롱불의 희미한 불빛만이 춤추듯 일렁였습니다. 여인은 윗목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는 소리, 천을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김선달은 여인이 내어준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호롱불,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여인의 바느질 소리, 그리고 조용히 숨쉬는 여인의 존재가 묘하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달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점점 더 크게 들리는 듯한 여인의 숨소리는 그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슬픈 아름다움과 친절함에 야릇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선달은 끓어오르는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여인에게 무례한 말을 건넸습니다. 여인, 우리도 인연이라면 인연일 텐데. 이 깊은 산중에 누가 보겠소. 이 밤, 함께 이불을 덮고 밤을 지새우는 것이 어떻겠소. 김선달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뻔뻔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바느질하던 여인은 김선달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빛나는 여인의 눈은 냉정하고 맑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김선달의 뻔뻔함에 놀라거나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라 하셨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선달은 당황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분명 시 짓는 재주 또한 뛰어나시겠군요. 여인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김선달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재능을 뽐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 짓는 것쯤이야. 어려서부터 갈고 닦아온 재주입니다. 웬만한 시인 묵객 앞에서도 칭찬을 듣는 실력이지요. 김선달은 어깨를 으쓱하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의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비록 과부이긴 하나 아무 남자와 함부로 하룻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의 시 재주가 출중하시다면 제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겠지요. 제가 먼저 시 한 구절을 읊을 테니 선비님께서 그에 걸맞는 짝 구절을 지어보십시오. 만약 제 마음에 흡족한 짝 구절을 지으신다면 선비님과 하룻밤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인의 제안은 뜻밖이었지만 김선달에게는 오히려 흥미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 기필코 여인의 마음을 얻어 보이리다. 김선달은 호언장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시 짓기쯤이야라고 생각하며 여인의 제안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인은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맺지 못한 혼약은 아직 멀었어도. 여인의 시 구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선달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짝 구절을 지어 읊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화려하고 감미로운 표현을 섞어 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김선달의 시를 듣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짝이 맞지 않습니다. 김선달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시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심혈을 기울여 더욱 기발하고 재치 넘치는 시를 지어냈지만 여인은 매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새벽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은 밤새도록 수십 편의 시를 읊었지만
여인의 마음에 드는 시는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글줄이나 쓴다고 자부했던 김선달은 일개 과부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 한 구절조차 짓지 못하자 점점 안절부절 못하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김선달은 자존심이 상한 듯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인의 마음을 움직일 짝 구절을 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선달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황급히 짐을 챙겨 초가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김선달이 떠날 채비를 마치자 여인은 뜻밖에도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나물 반찬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김선달은 여인이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고 밥을 뜨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솔직히 말해주시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짝 구절은 대체 무엇이었소? 김선달은 자존심은 상했지만 여인의 지혜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은은한 미소를 머금으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맺지 못한 혼약은 아직 멀었어도 상복 입은 슬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여인의 답을 들은 김선달은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상중인 여인의 슬픔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그녀를 탐하려 했던 부끄러움과 여인의 깊은 슬픔과 현명한 지혜에 대한 존경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함과 어리석음에 깊이 뉘우쳤습니다. 김선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에게 엎드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주인장님의 현명하신 지혜 덕분에 저 또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장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지혜를 지니셨으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능히 헤쳐나가실 겁니다. 부디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선달은 진심으로 여인의 지혜에 감복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김선달은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한들 저 산속 과부보다 못한 지혜로 과연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평생 책만 읽으며 잘난 척하며 살았지만 세상에 나와보니 일개 과부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김선달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만함 대신 겸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며 걷다 보니 어느덧 한양 도성에 다다랐습니다. 웅장한 숭례문이 눈앞에 나타나자 비로소 자신이 한양에 도착했음을 실감했습니다. 김선달은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 오랜 법 박진수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문 좀 열어보게. 친구 집 문 앞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시 후 앳된 모습의 어린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댕기머리를 곱게 따은 여인은 풋풋한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박 선비님을 찾으시는지요? 그렇소이다. 김선달은 낯선 여인의 등장에 의아했지만 우선 예의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으로 드시지요. 여인은 김선달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친구는 보이지 않고 처음 보는 여인이 자신을 맞이하자 김선달은 더욱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여인을 따라 사랑채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인은 방으로 들어온 김선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박진수 선비님의 아내 소현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인사에 김선달은 깜짝 놀라 굳어졌습니다. 친구의 혼례 소식조차 듣지 못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아리따운 아내를 맞이했다니. 김선달은 친구를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묘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소향의 맑고 아름다운 자태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눈부셨습니다. 늦었지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박 선비님과 함께 자라오 김선달이라고 합니다.
김선달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친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선비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요? 애석하게도 서방님은 혼례를 치른 지 석 달도 못 되어 갑작스런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소향은 울먹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향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듯 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것조차 믿기지 않는데 세상을 떠났다니. 김선달은 너무나 충격받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고 홀로 남겨진 소향에 대한 안타까움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여쭙고 싶었지만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한 소향의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소향을 위로하고 서둘러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갔어도 남은 사람은 살아가야 하니 부인께서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부디 슬픔을 잘 이겨내시고 언젠가 다시 뵐 날이 있겠지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선달이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소향이 망설이며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방님의 귀한 손님을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보내드리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곧 해가 질 텐데 오늘 밤은 부디 저희 집에서 묵고 가시는 것이 어떠실는지요? 소향은 얼굴을 붉히며 눈물을 글썽인 채 자신을 올려다보며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그녀의 애절한 눈빛에 김선달은 차마 거절할 수 없어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소향은 김선달을 사랑채로 안내한 후 저녁 식사를 준비해왔습니다. 따뜻한 밥과 몇 가지 소박한 반찬, 그리고 술 한 병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변변찮지만 많이 드십시오. 변변찮지만 부디 많이 드십시오. 김선달은 소향이 가져온 저녁상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 아내라고 생각했지만 소향은 생각보다 속이 깊고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였고 김선달은 그녀에게서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깊은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또 먼 길을 떠나야 하니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어야 할 듯합니다. 김선달이 작별 인사를 건네려 하자 소향은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소향은 방문을 닫고 방을 나섰습니다. 소향이 나가고 김선달은 자리에 누웠지만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대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가. 산속 과부와의 기묘한 만남, 친구의 갑작스런 비보, 그리고 친구의 아내 소향과의 예기치 못한 만남까지. 김선달은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특히 소향의 슬픔 속에서도 빛나는 아름다움과 슬기로움은 그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선비님, 혹시 주무시는지요? 소향의 목소리에 김선달이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소향이 야은 호쩌고리 하나만 걸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깊은 밤 달빛 아래 피어난 달맞이꽃처럼 애처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기댈 친정도 없는 외로운 처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마음이 통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 이것이 운명이라면 부디 선비님께서 제 짝이 되어주실 수는 없으실는지요? 소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소향은 용기를 내어주저 하며 김선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당혹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자신에게 혼인을 청해오다니. 그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 했습니다. 김선달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우선 추위에 떨고 있는 소향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겠지? 하지만 저 여인보다 철없는 행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김선달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양낭자의 마음은 고맙소만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맞이하는 일인데 그리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소. 나와 평생을 함께할 만큼 마음이 통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소. 혹시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주시겠소? 김선달은 산속 과부에게서 깨달은 지혜를 떠올리며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선비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소향은 간절한 눈빛으로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김선달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겠다는 듯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 한 수를 읊을 테니 듣고 짝 구절을 지어보시오. 내 마음에 흡족한 짝 구절을 짓는다면 혼인을 허락하겠소. 김선달은 다시 한번 시를 통해 여인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인연 맺을 혼례는 아직 시기상조이나? 김선달은 지난밤 산속 과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시 구절을 읊었습니다. 김선달이 시를 읊자 소향은 골똘히 생각하며 짝 구절을 곰곰이 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소향이 읊은 짝 구절은 김선달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소향은 몇 번이고 다시 짝 구절을 지어보았지만 김선달은 매번 묵묵부답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새벽여 명이 밝아왔습니다. 기진맥진한 소향은 눈물을 글썽이며 김선달에게 간청했습니다. 부족한 탓에 해가 뜨도록 선비님 마음에 드는 짝 구절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제 떠나보내 드릴 때가 된 듯하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맨 짝 구절은 대체 무엇입니까? 소향의 목소리는 절망감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소향의 슬픔에 잠긴 눈망울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새로운 인연 맺을 혼례는 아직 시기상조이나 홀로 남은 슬픔은 이제 훌훌 털어버려야지. 이 말을 알아듣겠소? 소향 낭자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창창하오. 먼저 떠나간 남편만 그리워하며 평생을 슬픔 속에 잠겨 살기엔 너무나 아깝지 않소. 이제 지난 슬픔은 모두 잊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야 할 때요. 김선달은 진심을 담아 소향을 타일렀고 다시 시 구절을 읊었습니다. 새로운 인연 맺어 혼례를 올린다면 저승의 남편도 분명 기뻐할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소향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짝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되짚어 생각해보니 김선달의 말이 지당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는 어제 만났던 과부와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제 만났던 과부는 남편 상중에 찾아온 낯선 선비에게 정절을 지키는 것이 옳았지만 자신은 이미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되었고 앞으로 험난한 세상을 홀로 헤쳐나갈 일을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만났던 과부의 가르침에 스스로 갇혀 자신을 옭아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달의 슬기로운 가르침의 소향은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 또한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김선달의 말도 옳고 어제 만났던 과부의 말 또한 옳았습니다. 김선달은 단 하나의 지혜를 깨달았지만 그 가르침을 통해 상황에 따라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는 심오한 이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여인과 인연을 맺는다면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박진수 또한 홀로 남겨진 아내 걱정 없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현명한 두 여인의 지혜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층 성숙해진 김선달은 소향에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양낭자 덕분에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얻었소. 진심으로 고맙소. 부디 오늘 밤 백년가약을 맺어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소. 김선달은 마침내 소향과 평생을 함께할 것을 굳게 약조했습니다. 두 여인 덕분에 더욱 현명해진 김선달은 마음을 다잡고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진 통찰력과 넓어진 마음으로 글을 써 내려갔고 당당히 장원급제하여
고향으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김선달은 소향과 성대한 혼례를 올리고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현숙한 아내 소향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에 김선달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칭송받으며 오래도록 존경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예시이야기입니다. 흔히 인생은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여정에는 정해진 단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정답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환경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잣대로 함부로 남을 평가하려 한다면 결코 타인을 진정으로 깊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선달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험난한 인생길을 조금 더 너그럽고 유연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